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했어요. LA 출신 회계사 레이첼의 충격 고백이 지난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찾은 제주도에서 폭풍 후 속 인명구조에 참여하게 된 그녀. 그리고 그날의 사건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만난 한국 남자는 제 모든 편견을 깨부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죠. 이제 그녀는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한국인 약혼자와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너랑 함께라서 도대체 그래. 그날 제주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무엇이 성공? 보여. 가도를 달리던 미국 여성의 너랑 인생을 함께라서 그래. 180도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정말 시작합니다. 행복해 보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너랑 잊지 함께라서 마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목건이에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으로 지금은 한국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빅사회계법인의 유망주에서 제주도의 카페 주인이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LA 오피스의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46층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숨막히게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 풍경을 즐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밤샘 작업 끝에 겨우 마감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괜찮아요? 동료 제시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단호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공황 발작입니다. 당분간 일을 쉬셔야 합니다. 32살, 파트너 승진을 불과 2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어요. 하지만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지? 대학 졸업 후 10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매년 승진, 높아지는 연봉, 화려한 명함.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누릴 시간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는지,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필요한 건 진정한 휴식이야. 병문안을 온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우연히 노트북을 열어 과거 여행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친구들과 떠났던 아시아 여행 중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제주도 성산일출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 뜨는 순간의 평온함, 그날 느꼈던 고요함이 갑자기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제주도로 떠나기로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레이첼, 내 커리어가 걱정돼. 1년이면 너무 긴 시간이야. 상사인 마이클은 우려를 표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다간 제 건강이 더 망가질 거예요. 돌아오면 2배로 열심히 할게요. 마지막 날 사무실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LA의 스카이라인, 늘 북적이는 회의실, 모니터 앞에서 밤을 새우는 동료들. 이 모든 것을 1년 동안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해방감이 교차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 사이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빛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특이하게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기초적인 인사말 외에는 거의 모르는 상태였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간신히 기억났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노인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영어로 물어보시는데 놀라웠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이 나이 먹도록 외국인 많이 봤지. 어디로 가실 건가? 아라동이요. 에어비앤비를 예약했어요. 아, 거기면 내 집 근처네. 같이 가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택시를 함께 타고 가는 동안 그분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박 교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제주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한 곳이에요.
우리말로 삼다도라고 하지. 바람, 여자, 돌이 많은 섬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관광객도 많아졌어요. 처음 만난 제주도 주민의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에어비앤비 앞에 도착했을 때 박 교수님은 명함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내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만든 귤차도 가져다 줄게요. 그렇게 제 제주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에어비앤비는 작지만 아늑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오름의 풍경은 매일 아침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 주말, 저는 용기를 내어 혼자 버스를 타고 제주 시내로 나갔어요. 구글 맵과 번역기 앱을 의지하며 이동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당황하던 그때 한 카페의 직원이 손짓하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비 그칠 때까지 여기 있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친절함이 고마웠어요. 그 카페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의 전통차를 마셔봤습니다. 오미자차의 독특한 맛과 향에 매료되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LA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어요. 비가 그치고 카페를 나서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작은 종이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우리 차 가루예요. 아침에 마시면 좋아요. 영어를 많이 알지 못하시는데도 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구나. LA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이런 경험은 거의 없었는데. 첫 달 저는 주로 혼자 제주도를 탐험했습니다. 성산일출봉, 우도, 만장굴, 한라산. 관광객이 가는 곳은 거의 다 가봤어요. 하지만 점점 이런 표면적인 관광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제주,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제주를 경험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레이첼, 우리 동네 작은 문화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는데 관심 있으세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그렇게 제 본격적인 제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처럼 제주도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온 요가 강사, 프랑스에서 온 작가, 호주에서 온 서퍼. 각자의 이유로 제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발음부터 쉽지 않았고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복잡한 문법 체계는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끈기 있는 지도와 동료들과의 연습 덕분에 조금씩 나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제주도에서 1년 동안 살고 있어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박수와 선생님의 칭찬에 어린아이처럼 기뻤어요. 2달이 지날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더 적극적으로 현지 생활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 게시판에 붙은 해안정화자원봉사자 모집 포스터를 보고 신청했어요. 그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원봉사 첫날, 저는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집합장소인 중문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지만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외국인은 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깔끔한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특이하게도 전문가용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영어 할 줄 아세요? 네, 조금이요. 저는 기현이라고 합니다. 해양환경 다큐멘터리 촬영 중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이첼이에요. 기현 씨는 자원봉사 단체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제주도의 해양환경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진작가였어요. 그의 차분한 설명과 진지한 태도에 첫 인상부터 호감이 갔습니다. 봉사활동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해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하는 작업은 체력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힘을 얻었어요. 여기 해변은 1년 전만 해도 훨씬 더 깨끗했어요. 관광객이 늘면서 환경오염도 심해졌죠. 기현 씨의 설명을 들으며 아름다운 자연이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봉사활동 중간에 그가 찍는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예술적 감각이 돋보였어요. 특히 쓰레기로 뒤덮인 모래사장과 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의 대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진이 정말 아름다워요. 전문가신가요? 네, 프리랜서 사진작가예요. 주로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어요. 그의 차분한 대답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LA에서 만나던 야심찬 비즈니스맨들과는 다른 종류의 열정이 그에게서 느껴졌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단체로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기현 씨 옆자리에 앉았어요. 한국어를 아직 잘 못하는 저에게 그는 메뉴를 설명해주고 주문을 도와주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휴식이 필요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바쁘게 살았거든요. 회계사로 일하면서 거의 쉴 틈이 없었죠. 어느 순간 몸이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이해해요. 저도 과거에는 서울에서 회사원이었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삶. 어느 날 그만두고 제주도로 왔죠. 정말요?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5년 됐어요. 처음에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때 용기를 내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선택을 했고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는 이미 5년 전에 결단을 내렸고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죠. 제주도 생활은 어때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친절해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가끔은 외롭기도 해요. 외국인이니까 더 그럴 수 있겠네요. 혹시 제주도 구경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현지인만 아는 곳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봉사활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레이첼 씨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첨부된 사진을 보니 제가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기록 사진이 아니라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그 위에서 일하는 제 실루엣이 예술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이 정말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제주 서쪽 해안에서 일출 촬영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실래요?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수락했습니다. 현지인과 함께라면 관광객으로서는 볼 수 없는 진짜 제주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의 진지하고 차분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새벽 4시에 그의 차를 타고 제주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을 달리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서울 생활, 제 LA에서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도시를 떠나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제주도에서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제주도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LA의 바쁜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어두웠어요. 그는 능숙하게 삼각대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차에서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기다리는 시간도 특별했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정말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제주도 사람들은 신중의 미덕을 알아요.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죠.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점차 그 여유로움의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LA에서는 항상 효율성과 속도가 중요했어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하지만 그런 삶이 과연 행복했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출이 시작되자 그는 열심히 셔터를 눌렸어요. 저는 그저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장엄한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붉은색에서 점차 황금빛으로 변하는 하늘, 그리고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어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부럽네요. 사실 매일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할 때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죠. 일출 촬영을 마친 후 그는 근처 작은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아침부터 문을 여는 현지인들만 아는 식당이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제주 전통 음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빙떡이라고 해요. 제주도 전통 음식이죠. 녹두가루로 만든 얇은 부침개 같은 음식은 소박하지만 독특한 맛이었어요. 현지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내오는 음식들은 관광지에서 먹던 것과는 차원이 해시태그 이장 만남 계속 달랐습니다. 그 맛에 감탄하자 기현 씨는 미소 지었어요. 이런 곳은 관광객들은 잘 모르죠. 제주도의 진짜 맛은 이런 작은 식당에 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있는 해안정화 봉사활동에서 만나거나 그가 촬영하는 장소에 동행하기도 했어요. 그는 제가 제주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녀 일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제주 해녀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이에요. 산소통 없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전통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죠. 해녀 할머니들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바다에서 캐온 신선한 해산물로 차려진 식사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특히 그들의 강인함과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해녀 할머니들은 자연의 리듬을 존중해요. 필요 이상으로 채취하지 않고 바다의 재생산을 고려하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했던 거예요. 기현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미국에서 배운 비즈니스 원칙들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최대 효율과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자연과의 공존을 중시하는 지혜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주도의 삶에 점점 더 익숙해졌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현지인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기현 씨와의 대화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제 서툰 한국어를 들어주고 적절한 표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현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한국어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레이첼 씨, 한국어가 정말 늘었네요. 곧 저보다 더 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지인에서 친구로, 그리고 점차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남자다운 수줍음이 있었고, 저는 이 관계가 제주도에서의 일시적인 경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온 지 6개월째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파도가 높았고 기현 씨는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중문해변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해변가 절벽 위에 앉아 거대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장관을 구경했습니다. 바다는 항상 변해요. 같은 장소라도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바다의 매력이에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해변 쪽을 보니 한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기현 씨는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19에 전화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바로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놀라 잠시 얼어붙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119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해변으로 달려가 보니 기현 씨는 이미 바다에 뛰어들어 여성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 구조가 쉽지 않았어요. 기현 씨는 여러 번 파도에 휩쓸렸다가 다시 일어났고 마침내 여성에게 도달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해변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구조에 나서기 시작했고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결국 2사람을 해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여성은 물을 많이 마셨지만 의식이 있었고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현 씨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구조 과정에서 바위에 부딪혀 머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기현 씨, 괜찮아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구급대원들은 2사람을 모두 병원으로 이송했고 저는 기현 씨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그의 손을 꽉 잡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은 결과 기현 씨는 뇌진탕과 함께 두피가 찢어져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했어요? 병실에서 기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누군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냥 볼 수는 없었죠.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자신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을 돕는 그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LA에서 만났던 많은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항상 계산적이었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푹 쉬세요. 병실을 나서는데 그가 불렀습니다. 레이첼 씨, 오늘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단순한 감사의 말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제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현 씨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기현 씨를 문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왔지만 점차 병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때로는 그의 병실에서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그가 찍었던 사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퇴원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어느 날 물어봤어요.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멀리서 보기만 할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니 지금 이렇게 함께 웃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기현 씨가 퇴원하던 날 병원 앞에는 구조받은 여성과 그녀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현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이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기현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서정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 기현 씨,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퇴원 축하 식사요. 제가 제안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오랜만에 맛보는 바깥 음식에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천천히 걸으며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그날 바다에서 의식이 몽롱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레이첼 씨였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네, 이상하게도 레이첼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제주도의 곳들이 아직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자라고 있었어요. 저도. 기현 씨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기현 씨를 잃을까봐.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는 제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말없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어요. 기현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제주도 생활도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시장의 상인들은 제 이름을 기억했고 문화센터에서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어 간단한 일상 대화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특히 기현 씨와의 대화는 제 한국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을 들어주었고 적절한 표현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주도에 온 지 7개월째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님의 소개로 제주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회계 기초 수업을 일주일에 2번 가르치게 된 거예요. 물론 영어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가끔 간단한 한국어 표현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회계는 비즈니스의 언어입니다. 숫자로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긴장했지만 곧 제 전문 분야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LA에서는 항상 실무에만 집중했지만 여기서는 제 지식을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수업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회계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학생들의 피드백은 큰 보람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미국식 회계 시스템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았고, 그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저도 더욱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현 씨는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보러 한 번 대학에 왔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는 말했습니다. 레이첼 씨가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일 줄 몰랐어요.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LA에서는 누구도 제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경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바빴고 타인의 성공은 곧 나의 위협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어느 날 기현 씨는 저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작은 마을에 있는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아늑했어요. 특히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오름과 들판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5년 동안 살았어요. 서울의 아파트보다 작지만 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건 특별한 행복이에요. 그의 집안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재, 벽에 걸린 그의 사진작품들, 그리고 구석구석에 놓인 제주도의 자연물들. 특히 눈에 띈 것은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직접 채소를 기르나요? 네, 가능한 한 제가 먹는 것들을 직접 재배하려고 해요. 자연에서 온 것을 자연에 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날 그는 직접 키운 채소로 비빔밥을 만들어 주었어요. 요리하는 그의 모습은 사진을 찍을 때처럼 진지하고 꼼꼼했습니다. 그 비빔밥은 제가 한국에서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아마도 그가 정성을 담아 만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식사 후 그는 저에게 서재에 있는 책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관련 서적부터 환경,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이 있었어요. 그중 제 눈에 띈 것은 영어로 된 제주도 관련 책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샀어요? 레이첼 씨를 만난 후에요. 영어로 제주도를 설명할 수 있게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을 통해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깊어져 갔어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주말이면 함께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와 함께할 때 제주도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그가 알려준 숨겨진 폭포를 찾아갔습니다. 관광객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좁은 산길을 한참 걸어 도착한 폭포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에 부딪혀 떨어지는 소리, 주변의 울창한 숲, 그리고 물안개가 만드는 무지개까지.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어요. 이런 곳이 아직도 있다니 놀라워요. 제주도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름다움이 많아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일수록 더 순수한 자연을 만날 수 있죠. 폭포 앞 바위에 앉아 우리는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김밥과 제가 준비한 과일, 그리고 제주 막걸리 한 병. 소박하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식사보다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레이첼 씨, 제주도 생활은 어때요? 미국이 그립지 않나요? 가끔은 그립죠. 특히 가족과 몇몇 친구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주도에서의 삶이 훨씬 행복해요. 여기서는 매 순간을 진정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LA에서는 항상 다음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았거든요. 이해해요. 저도 서울에서는 항상 나중에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돈을 모으면,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런데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더라고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더 많이, 더 빨리의 연속이었어요. 항상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었죠. 그런데 휴직이 끝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7개월이 지났고 휴직 기간인 1년이 끝나면 LA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는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지만 레이첼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응원할게요. 다만 제주도에 더 머물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제주도에서의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LA의 회계법인으로 돌아가 예전의 삶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한편 기현 씨와 저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더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을 잡는 것으로 시작해 차츰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절 마중 나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꽃을 작은 화병에 담아 선물하는 등의 소소한 배려가 그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8개월째 휴직 기간의 34일 지난 시점에서 LA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귀 계획을 묻는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건 큰 결정인데. 기현 씨에게 제 결정을 알렸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충분히 생각해봤어요. 제주도에서의 삶이 제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니까요. 그리고 기현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마지막 말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절 안아주었고 그 포옹 속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제가 제주도에 정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의 파트타임 강의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미국 기업들의 회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간 차이 때문에 가끔 새벽에 일해야 했지만 그 자유로움은 이전의 바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 생활 9개월 차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기현 씨와 저는 꽤 안정적인 연애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커플로 인식했고 특히 문화센터의 친구들은 국제 커플이라며 즐겁게 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듯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어요. 기현 씨가 환경 다큐멘터리 촬영차 한 달간 울릉도와 독도로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였기에 그는 거절할 수 없었고 저 역시 그의 일을 응원했어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돌아오면 근사한 선물을 가져올게요. 출발 전날 그는 약속했지만 저는 선물보다 그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만을 바랐습니다. 바다 촬영은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요. 특히 울릉도와 독도는 날씨가 변덕스럽기로 유명했어요. 기현 씨가 떠난 후 제주도는 갑자기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그의 존재가 제 생활의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에서의 강의, 온라인 컨설팅,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채웠어요. 기현 씨와는 가능할 때마다 통화를 했습니다. 울릉도는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연락이 자주 끊겼지만 그래도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장면을 찍었어요. 독도 주변의 해양 생태계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아름다워요. 레이첼 씨도 꼭 한번 와봐야 해요. 그의 열정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의 일에 대한 진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어요. 기현 씨가 떠난 지 2주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A의 이전 직장 상사인 마이클이 제주도를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아시아 출장 중에 저를 만나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레이첼, 정말 보고 싶었어. 네가 제주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를 회사로 다시 데려오고 싶어. 전화통화에서 마이클의 말은 단호했어요. 그는 제가 복귀하면 바로 파트너 승진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회계업계에서 32살의 여성 파트너는 매우 드문 케이스였어요. 그것도 빅사 회계법인에서는요. 마이클이 제주도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으로 그를 마중 나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맞춤 정장, 번쩍이는 시계, 그리고 항상 손에서 떠나지 않는 스마트폰까지. 전형적인 미국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습니다. 와우, 레이첼. 정말 달라 보인다. 훨씬 건강해 보여. 고마워요, 마이클. 제주도의 깨끗한 공기와 여유로운 삶 덕분이에요. 저는 그를 제주 시내의 호텔로 안내했고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고급 한식당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솔직히 말할게. 네가 떠난 후 팀이 엉망이 됐어. 내 대체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 그래서 경영진과 상의한 결과 특별 제안을 하기로 했어. 지금 복귀하면 파트너 트랙에 즉시 올려줄게. 연봉은 지금의 2배, 그리고 보너스도 대폭 상향된 조건이야. 그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LA에 있을 때는 꿈꾸던 조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클의 바쁜 모습을 보며 제가 예전에 살던 삶이 얼마나 소모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제안 감사해요, 마이클.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런 경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마이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농담하는 거지?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작은 섬에서는 내 재능이 낭비되고 있어, 레이첼.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봤어요. 성공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의 대답에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곳에 정이 들었다면 6개월만 LA로 와서 일해보는 건 어때? 그리고 정말 여기가 더 좋다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내 경력을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 마이클의 끈질긴 설득에 잠시 흔들렸어요.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정말 제주도에서의 삶이 저에게 맞는 것이라면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경력에 대한 미련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마이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호텔 앞에서 마이클과 헤어진 후 바닷가로 걸어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LA의 성공적인 커리어? 아니면 제주도에서의 평화로운 삶? 그리고 기현 씨는? 기현 씨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지금 독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테고 제가 LA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장거리 연애? 아니면 헤어짐? 어느 쪽도 상상하기 싫었어요. 다음 날 마이클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공식 제안서를 들고요. 계약서에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연봉, 보너스, 승진 계획, 그리고 심지어 주택 지원금까지. 레이첼, 이건 회사가 누군가에게 제시한 최고의 조건이야. 그만큼 너를 원한다는 뜻이지.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가는데 너도 함께 갔으면 해. 마이클의 말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기현 씨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마이클. 내일 아침까지 답을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기현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울릉도에서는 간혹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녘에 문득 기현 씨의 집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공간에 있으면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집 열쇠를 맡겨두었기에 이른 아침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기현 씨의 집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제주도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저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문 해변에서 일몰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어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미안해요, 마이클.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기로 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여기 있어요. 정말 확실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 레이첼. 네, 확실해요. 제가 찾은 행복이 여기 있어요. LA로 돌아간다면 다시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마이클은 실망했지만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마이클이 떠난 그날 저녁 기현 씨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레이첼 씨,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이틀 동안 폭풍 때문에 선박이 오가지 못해서 섬에 갇혀 있었어요. 통신도 안 됐고
기현 씨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마이클의 방문과 제안, 그리고 제 결정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제주도에 남기로 했어요? 네, 제 삶은 이제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기현 씨의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레이첼 씨.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당신을 직접 보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날 이후 기현 씨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없는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기현 씨의 복귀 예정일 하루 전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도 근처에서 그가 타고 있던 어선이 기상 악화로 조난 신호를 보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해경에 연락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었어요. 다만 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한 어선이 문제였다고 했어요. 기현 씨는 마지막 촬영을 위해 그 어선에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혼자라는 것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밤늦게 해경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난된 어선은 발견되었고 모든 승선자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기현 씨도 무사했지만 저체온증 증상으로 울릉도의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즉시 울릉도로 갈 방법을 알아봤지만 기상 상황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했어요. 기현 씨와는 간신히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레이첼 씨. 저는 괜찮아요. 장비는 많이 손상되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무사해요. 기현 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했습니다. 그는 날씨가 좋아지면 곧 제주도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기다릴게요. 부디 조심해서 돌아와 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내리는 제주의 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기현 씨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LA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도요. 사흘 후 기현 씨는 마침내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는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그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하지만 약속대로 돌아왔잖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그의 집에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난 당시의 상황, 차가운 바다에서의 공포, 그리고 구조되었을 때의 안도감까지. 기현 씨는 모든 경험을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당신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했어요. 위기를 통해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기현 씨의 조난 사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되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는 종종 제 숙소에 머물기도 했고 저도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10개월째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캐나다인 친구 에밀리와 함께 작은 영어 카페를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영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어요. 제주도에는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현지인들이 많았고 동시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레이첼 씨의 비즈니스 감각과 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네요. 기현 씨는 제 계획을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그는 심지어 제주 시내에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제주대학교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하기로 했어요. 카페 인테리어는 기현 씨의 도움으로 특별하게 꾸몄습니다. 그의 제주도 사진들이 벽면을 장식했고 각 테이블에는 다양한 나라의 문학 작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의 책들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본도 준비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링궈 제주로 정했어요. 언어를 뜻하는 라틴어 링궈와 제주를 결합한 이름이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어요. 회계사 시절과는 다른 창조적인 일에 몰두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떤 메뉴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기현 씨가 물었습니다. 기본적인 커피와 차, 그리고 간단한 디저트요. 그런데 특별한 것도 하나 준비했어요. 세계 각국의 차를 맛볼 수 있는 글로벌 티타임이라는 메뉴예요. 미국의 애플 시나몬 차, 영국의 얼그레이, 모로코의 민트티, 그리고 물론 한국의 전통차들도요. 개업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문화센터의 친구들, 대학에서 만난 학생들, 그리고 현지 주민들까지. 특히 외국어에 관심 있는 제주도 청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첫날부터 영어 회화 모임의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 되네요.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제주도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원하고 있었나 봐요. 카페는 순조롭게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반 카페로, 저녁에는 언어 교류 공간으로 활용되었어요. 주 3회는 영어 회화 모임, 주 2회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동시에 한국인들로부터 더 깊이 있는 한국어를 배웠어요.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비즈니스 영어 강좌였습니다. 제 회계사 경험을 살려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과 글쓰기를 가르쳤어요. 많은 제주도 청년들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 강좌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좌를 마치고 카페를 정리하고 있을 때 기현 씨가 찾아왔어요. 그는 카메라를 들고 하루 종일 촬영을 다녀온 후였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이에요. 특히 오늘은 무역 관련 영어 표현을 가르쳤는데 다들 정말 집중해서 들었어요. 레이첼 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기현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LA에서는 항상 경쟁자로만 여겨졌던 제가 이곳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사실 오늘 특별한 이유로 왔어요. 기현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내일? 네, 오전에는 시간 있어요. 어디 가려고요? 비밀이에요. 아침 일찍 데리러 올게요.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그의 신비로운 제안에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기현 씨의 깜짝 선물은 항상 특별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약속대로 일찍 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라산 방향으로 차를 몰았어요. 오늘 한라산 등반인가요? 아니요, 오늘은 다른 곳에 갈 거예요. 좀 더 특별한 곳으로요. 한참을 달려 우리는 한라산 중턱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돌담길과 전통 가옥들이 있었어요. 기현 씨는 한 가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는 제 할아버지 댁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가끔 이곳에 와서 시간을 보내곤 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한국 전통 가옥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나무 기둥과 기와지붕, 마루와 온돌방까지. 모든 것이 정갈하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할아버지께서 평생 이 집을 지키셨어요. 제주도의 4.3 사건 때도 이곳을 떠나지 않으셨대요. 기현 씨는 제주도의 아픈 역사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4.3 사건, 제주도 사람들의 고난과 회복,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지켜온 그들의 정신에 대해서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 섬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집에서 자랐어요?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어릴 때 여름마다 이곳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죠. 그때의 기억이 제가 결국 제주도로 돌아오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우리는 집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귤나무와 감나무, 그리고 다양한 제주도 토종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기현 씨는 정원 한가운데 있는 돌탁자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 상자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상자예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셨던. 그는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어요.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풀자 그 안에는 오래된 반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은반지였어요.
이건 할머니의 결혼 반지예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셨대요. 할머니께서는 이 반지를 평생 소중히 간직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을 찾으면 이 반지를 선물하라고 하셨죠. 기현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반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레이첼 씨,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당신을 만난 후로 매일이 특별해졌어요. 함께 걷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죠. 이제 저는 확신해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앞에 무릎 꿇은 기현 씨, 그의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할머니의 반지.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네, 기현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주도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제주도의 봄바람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귤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할머니가 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레이첼 씨 같은 분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더욱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곳 제주도에서 저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기현 씨의 할머니가 남긴 반지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할아버지 집에 머물렀어요. 기현 씨는 그의 어린 시절 추억들을 들려주었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복원해서 우리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의 꿈,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날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약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문화센터의 친구들, 대학의 동료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모두가 우리의 결합을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박 교수님은 마치 자신의 딸이 결혼하는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레이첼 씨를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 아이가 제주도와 특별한 인연이 있을 거라고 느꼈지. 그리고 그 인연이 바로 기현이었구나. 약혼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함께 살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를 생각했지만 우연히 중문 해변 근처의 작은 주택을 발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2층 집이었는데 1층은 게스트하우스로 2층은 우리가 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 좋겠어요. 우리가 직접 꾸며나갈 수 있잖아요. 기현 씨의 제안에 바로 동의했습니다. 집을 보는 순간 이곳이 우리의 새 보금자리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1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한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링궈 제주 카페에서 만난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편안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 계약을 마치고 우리는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현 씨는 자연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싶어 했고 저는 각 방에 다양한 나라의 문화적 요소를 담고 싶었어요. 결국 우리는 세계 속의 제주라는 컨셉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디자인하기로 했습니다. 각 방마다 다른 나라의 테마를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모든 방에 제주도의 요소도 함께 넣어서요. 기현 씨의 아이디어는 훌륭했습니다. 우리는 총 4개의 객실을 각각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테마로 꾸미기로 했어요. 그리고 각 방에는 기현 씨가 찍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걸어두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은 약 2개월이 걸렸어요. 그동안 우리는 서로의 숙소를 오가며 지냈고 휴일이면 함께 집을 꾸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다 서로의 얼굴에 물감을 묻히기도 하고 가구 배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이렇게 집을 직접 꾸미는 건 처음이에요. LA에서는 항상 완성된 공간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저도 서울에서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손길이 닿은 집은 특별하잖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기현 씨의 말처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지인들을 초대해 작은 집들이 파티를 열었어요. 문화센터의 친구들, 대학 동료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밤 서로 다른 언어가 섞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특별한 인연들을 만들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파티가 끝나고 기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주도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링고 제주 카페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미국 회계 컨설팅을 제공했어요. 기현 씨는 사진 작업을 계속하며 간간히 대학에서 사진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게스트하우스 제주 스토리즈를 운영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생각보다 빨리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행자들 사이에서 영어로 소통 가능한 친절한 게스트하우스로 알려졌어요. 저희의 특별한 컨셉과 기현 씨의 사진들, 그리고 각 방의 독특한 분위기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기현 씨는 게스트하우스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어요. 제주도 이야기 나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 모든 게스트들이 모여서 그날 경험한 제주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요. 저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짧게 소개하고 게스트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그의 아이디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우리 게스트하우스의 거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때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제주도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진정한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레이첼 씨 덕분에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특별해졌어요. 당신의 따뜻한 환대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기현 씨의 말에 부끄러워졌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어요. 제가 미국에서 쌓은 경험과 제주도에서 배운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11개월째 우리는 작은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특별히 웨딩홀이나 호텔이 아닌 우리가 처음 만났던 중문 해변에서요.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어요. 저는 한복을 입었고 기현 씨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주례를 맡아주셨고 문화센터의 친구들이 각자의 나라 언어로 축가를 불러주었어요. 해가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당신을 만난 것은 정말 기적이었어요, 레이첼. 기현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 지친 심신을 이끌고 제주도에 왔을 때는 이런 결말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휴식을 찾아왔던 저에게 제주도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약혼식 후 우리는 한라산 등반을 계획했습니다. 우리의 새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 정상에 오르기로 한 거예요. 등반 당일 날씨는 완벽했고 우리의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제주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죠. 기현 씨의 설명을 들으며 한라산을 오르는 내내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장엄한 풍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제주도 전체, 그리고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 그 풍경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었어요. 이제 이곳이 진짜 내 집이 된 것 같아요.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레이첼 씨. 이제 우리 둘 다 제주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깊은 공감도 느꼈어요. 제주도는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삶의 터전이 되었으니까요. 제주도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날, 불안한 마음으로 제주공항에 내렸던 그때를 떠올리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뒤에서 다가온 기현 씨가 물었어요. 그는 일부러 오늘 촬영 일정을 미루고 저와 함께 이 특별한 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년 전에 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지쳐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레이첼 씨가 제주도를 선택한 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것도요. 그날 우리는 제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방문했던 곳들을 다시 찾아다녔어요. 성산일출봉, 우도, 만장굴. 이제는 관광객의 시선이 아닌 이곳에 사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링고 제주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문화센터 친구들, 대학 동료들, 그리고 1년 동안 만난 제주도의 소중한 인연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레이첼, 네가 우리 문화센터에 온 것은 정말 행운이었어. 영어 선생님이었던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네가 가르쳐준 실용 영어는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어. 맞아요. 레이첼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영어로 제 사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외국인 고객도 많이 늘었고요. 문화센터의 학생 중 하나인 정원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니 제가 이곳에서 단순히 삶의 휴식을 찾은 것을 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기현 씨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레이첼이 제주도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또 다른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기현 씨는 내 손을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제주 스토리즈가 제주도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최우수 외국인 친화 숙박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순간 환호성이 터졌고 모두가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가 정성을 들인 게스트하우스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 기현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희가 제주 스토리즈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을 추가로 임대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공간을 만들 예정이에요. 한국 요리 클래스, 전통 공예 체험, 그리고 제주 문화이해 프로그램까지. 레이첼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모두가 다시 한번 축하해 주었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몇 주 전부터 기현 씨와 함께 계획했던 프로젝트였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니 더욱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레이첼. 에밀리가 다가와 안아주었어요. 넌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뤘어. LA에 스트레스 받던 회계사에서 제주도의 문화대사가 되다니.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의 저는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기현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제주도의 문화대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고 제주도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기현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문화대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진심으로 그 문화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레이첼 씨는 이미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어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제주도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어요.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기현 씨는 새로운 공간의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저는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를 담당했어요. 문화체험 공간의 이름은 제주 익스피리언스로 정했고 기존의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요리 클래스는 어떤 메뉴로 시작할까요? 제주도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가 좋을 것 같아요. 흑돼지 요리, 해산물 요리, 그리고 제주도 전통 간식들. 현지 재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지만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갔어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3개월간의 준비 끝에 제주 익스피리언스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제주도를 여행 중인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했어요. 제주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이 많거든요. 한 호주인 여행자가 말했어요. 그는 우리의 첫 요리 클래스에 참가해 제주도 해산물로 만드는 전복죽을 배웠습니다. 완성된 요리를 맛보며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맛을 호주에 가져가고 싶어요. 제주도의 기억을 요리로 간직할 수 있다니 정말 멋져요. 이렇게 제주 익스피리언스는 성공적으로 시작되었고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었어요. 참가자들이 체험 과정과 완성된 작품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제주 전통 빙떡 만들기, 감귤 따기 체험, 해녀 문화 이해하기, 오름 트레킹 가이드 등 다양한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는 기현 씨의 사진과 이야기가 함께했어요.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역사가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기현 씨의 사진이 정말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사진 한 장으로 제주도의 이야기를 전달하니까요. 어느 날 기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진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레이첼 씨가 만드는 연결이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능력이요. 그의 말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정말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의 진정한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주대학교에서 열리는 제주학 강좌를 수강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4.3 사건에 대한 이해는 제주도의 아픔과 회복을 알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제주 익스피리언스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우리와 비슷한 컨셉의 문화체험 공간들이 여러 생겨난 것이었어요. 특히 큰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소규모로 운영되던 우리 공간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약이 또 취소됐어요. 이번이 세 번째네요.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링꼬 제주 카페 운영을 맡고 있었고 저는 주로 제주 익스피리언스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요. 특히 중문관광단지 쪽에 새로 생긴 대형 체험관이 모든 관광객을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약이 줄어들고 수익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제주 익스피리언스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어느 날 밤 기현 씨와 함께 재정 상황을 검토하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만의 강점을 찾아야 해요. 대형 체험관과는 다른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아이디어를 나누며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음 날 저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제주 시내로 나갔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대형 문화체험관을 방문해 보니 규모와 시설은 분명 훌륭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고 상업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빠르게 체험하고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진정한 제주도 경험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형 체험관은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했지만 진정한 문화적 교류나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였어요.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오늘 문화체험관에 다녀왔는데 너무 관광객 위주라 실망했어. 진짜 제주 사람들의 생활이나 문화를 느끼기는 힘들더라. 맞아, 나도 좀 더 진짜 현지인처럼 제주도를 경험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바로 진정성과 개인화된 경험이었어요. 대형 업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소규모이기에 가능한 깊이 있는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차별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기현 씨에게 전화했어요. 기현 씨,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는 현지인과 함께하는 진짜 제주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대형 업체들이 제공하는 표준화된 체험이 아니라 진짜 제주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기현 씨는 즉시 제 아이디어에 호응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주변의 제주 주민들과 협력해서 그들의 일상과 기술을 여행자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제주 익스피리언스를 완전히 재구성하기로 한 거예요. 기존의 일반적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대신 제주 현지인의 하루라는 컨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실제 제주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수의 인원만 받아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로 협력한 분은 근처에 사시는 김할머니였습니다. 평생 해녀로 살아오신 그분은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갖고 계셨어요.